종이 위에서 빛나는 이 성과는 누군가에게는 한화 이글스의 극적인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2025년 KBO 리그 2위. 하지만 축포의 여운이 가시기 무섭게 스토브리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마자 그 모든 것은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2위라는 성적표는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원까지 모두 끌어모아 위태롭게 쌓아올린 바벨탑에 불과했다. 그 탑의 높이가 높았던 만큼 추락의 충격은 더욱 치명적이다. 지금 한화의 상황은 성공적인 시즌 마무리가 아닌 전략적 파산 선고 그 자체다. 2025년 윈나우를 위해 미래 자산 유망주 드래프트 순번까지 담보로 잡았던 도박이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자산은 모두 소진됐고 부채는 고스란히 남았다. 그리고 이 참담한 파산의 시작. 그 첫 번째 채권자 압류는 다름 아닌 17승 에이스 코디 폰세의 이탈이었다. 거짓된 평화의 종말 폰세라는 방패가 사라지다. 코디 폰세가 28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고 팀을 떠난 것은 단순한 전력 손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2025년 한화 이글스의 시스템 그 자체였고 얇은 국내 선발 로테이션 매경기 살얼음판을 걷던 불안한 불펜 결정적 순간마다 침묵하던 기복 심한 타선이라는 모든 구조적 약점을 가려주던 유일한 방패였다. 폰세가 마운드에 오르는 날은 한화 벤치와 팬들이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거짓된 평화의 날이었다. 그가 7이닝 이상을 최소 실점으로 막아주었기에 한화의 가장 큰 약점인 필승조 이전의 허약한 중간 개투진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의 17승은 팀의 진정한 전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폰세 개인이 자신의 압도적인 역량으로 훔쳐낸 승리였으며 팀의 근본적인 문제 불펜 과부하 타선이 낮은 득점 지원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응급조치에 불과했다. 구단 수뇌부는 이 거짓된 평화에 취해 당장 해결해야 할 리빌딩의 과제를 외면했다. 2위라는 성적에 도취되어 폰세가 없었다면 5위조차 위태로웠을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이제 그 방패가 사라졌다. 폰세의 이탈은 단순한 선발 1패가 아니라 팀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의 붕괴다. 2026년 한화는 폰세가 막아주던 17경기를 포함 그가 아껴주었던 불펜의 과부하까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 한화가 애써 외면하던 현실, 즉 에이스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처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2026년 한화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마지막 버팀목 와이즈먼 그리고 게르기 된 손아섭 2025년 한화 마운드는 폰세와 라이언 와이즈먼이라는 이 두 명의 외국인 투수가 팀 승리의 80% 이상을 책임지며 팀을 2위까지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그 최강의 원투펀치가 사실상 전부였다. 폰세가 떠난 지금 16승 투수 와이즈먼은 유일하게 남은 기둥이다. 아니, 기둥이라기보다는 붕괴 직전의 건물을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 2시 44분이다. 구단 입장에서 와이즈먼과의 재계약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2026년 시즌의 완전한 붕괴와 10위 추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와이즈먼이 에이전트는 한화의 절박함을 정확히 알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화는 갑이 될 수 없다. 그들은 폰세의 286억을 기준점으로 삼아 한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와이즈먼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이든 구단은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을의 처지에 몰렸다. 만약 이 마지막 버팀목마저 잡지 못한다면 한화의 2026년은 시즌 개막도 하기 전에 전략적 공백 상태에 빠지는 팬심 이탈은 물론 마케팅과 티켓 판매까지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야말로 재앙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투수진이 이렇듯 외줄 타기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타선 역시 거대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바로 37세의 베테랑 손아섭 문제다. 한화는 2025년 윈나우를 선언하며 손아섭을 영입하는 단기 도박을 감행했다. 목표는 오직 100일간의 질주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결과는 2위. 도박은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로 끝났다. 이제 구단은 리빌딩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했다. 윈나우의 꿈이 좌절된 이상 팀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37세의 손아섭에게 또다시 거액의 FA 계약을 안기는 것은 구단의 리빌딩 철학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는 여전히 3할을 칠 수 있는 좋은 타자지만 그의 존재가 오히려 노시환, 문현빈 외에 터져 나와야 할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그는 구단에게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리자니 당장 그의 타율과 출루율, 리더십이 아쉽다. 하지만 안고 가자니 2에서 3년 뒤 그는 40세가 되고 팀은 아무런 미래도 준비하지 못한 채 암흑기에 빠질 것이다. 손아섭을 방출하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이며 그와 재계약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안일한 결정이다. 구단은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실패한 수혈, 싹 다 물갈이는 필연. 한화의 문제는 폰세와 손아섭뿐만이 아니다. 2025 시즌 내내 기대했던 수혈, 즉 외국인 타자 리베라토 영입 역시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윈나우 전략의 핵심 조각이었지만 정규 시즌의 기복을 넘어 가장 중요했던 승부처인 포스트 시즌 결정적인 순간마다 투명 인간처럼 침묵했다. 그의 존재감은 상대 팀에게 위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동 아웃 카운트를 헌납하는 수준이었다. 폰세의 이탈로 마운드의 득점 억제력이 0에 수렴하는 지금 2026년 한화는 이기는 야구가 아닌 버티는 야구조차 할 수 없다. 유일한 생존 전략은 투수진이 5점을 주면 타선이 6점을 뽑아내야 하는 극단적인 공격 야구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베라토와 같은 실패한 카드를 안고 갈 여유는 단 1%도 없다. 폰세, 손아섭, 그리고 리베라토. 그의 스윙은 팀의 희망이 아닌 절망을 상징했다. 2025년 팀의 중심축을 이루던 3인방이 모두 교체 대상이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분 리모델링이 아니다. 그야말로 싹 다 물갈이하는 전면 재건축이 아니고서는 2026년을 계약할 수 없다. 2025년에 바벨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기초 공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최후의 도박 강백호를 잡아라. 기둥뿌리가 뽑혀나가고 대들보마저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한화의 선택은 무엇인가? 영상은 구단이 이 모든 공백을 메울 유일한 해법으로 좌타 거포 강백호 영입에 올인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것은 이성적인 전략이 아닌 구단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다. 폰세가 빠져나간 마운드의 공백, 손아섭이 남기고 갈 베테랑의 공백, 리베라토가 채우지 못한 거포의 공백을 오직 강백호라는 카드 하나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왜 하필 강백호인가? 그는 단순한 타자 한 명이 아니다. 그는 팀의 현재이자 미래가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급 재능이며 노시환 외에는 전무한 한화 타선의 절실한 좌타이자 거포다. 그는 폰세가 가져갔던 스타성을 되찾아올 수 있고 손아섭의 타격 능력과 리베라토가 못했던 파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장에 나온 유일한 카드다. 이 도박에 성공한다면 한화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무너진 타선의 중심을 잡고 리빌딩의 핵심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한화에게 플랜 B는 없다. 강백호 영입전에서 다른 구단에 패배하는 순간 한화의 2026년은 에이스도 베테랑도 포포도 심지어 미래의 희망마저 없는 완전한 전략적 공백 상태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껴둔 돈은 휴지 조각이 되며 그 어떤 FA도 폐허가 된 팀에 오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단이 사실상 시즌 포기를 각오하고 모든 것을 걸고 강백호 영입에 매달리는 소름 돋는 진짜 이유다. 그들의 올인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완전한 파산을 면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에 가깝다.